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오승걸입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결과 설명에 앞서 올해 수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험 감독관으로 참여해 주신 전국의 선생님들과 인쇄, 교통,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 준비와 부담을 함께 감내해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 선발을 위한 전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이러한 수능의 목표를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되 대입 선발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항 출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항 출제 과정에서 예년의 수능 결과와 올해 6월과 9월에 실시된 두 차례의 모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수험생들의 특성과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출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점 결과에 대해서는 채점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먼저 간략하게 채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결과를 보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변별도와 난이도 측면에서 출제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국어 및 영어에서는 문항 출제와 검토 과정에서 의도하고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구입, 배부한 컴퓨터 사인펜 번집 문제에 대해서는 채점 과정에서 답안지 유관 확인을 거쳐 수험생에게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답안지 판독 과정에서 답안 중복으로 인식된 답안지 전체에 대해서는 유관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에 대한 학교 현장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 모두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인 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과 같이 새로운 도전에 망설임 없이 젊음을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채점위원장이신 세종대학교 민경석 교수님께서 올해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위원장 민경석입니다. 지난 11월 13일 목요일에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월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5일 금요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재학 중인 학교, 시험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적 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 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 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 점수 및 도수 분포표 자료도 공개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493만 3,896명으로 재학생은 333만 3,1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6만 794명이었습니다. 영역별 응시 인원은 국어 영역 49만 989명, 수학 영역 47만 1,374명, 영어 영역 48만 7,941명, 한국사 영역 49만 3,896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47만 3,911명, 직업탐구 영역 3,646명, 제2외국어 한문 영역 5만 144명이었습니다. 사회과학 탐구 영역 응시자 중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8만 4,535명, 과학탐구 영역만 응시한 수험생은 10만 8,353명, 두 영역을 조합하여 응시한 수험생은 8만 1,023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인 99.16%가 두 개 과목에 응시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채점 방법, 절차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과 다음 날인 14일 양일간 85개 시험지구의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 답안지를 인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인원 1,369명이 23일간 모든 답안지에 대하여 이미지 스캔, 판독 및 검증 등의 작업을 미리 정해둔 절차와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채점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점 및 성적 통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 원칙, 기준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채점에서는 컴퓨터 사인펜 번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채점에 대한 수험생의 우려사항을 알고 있으며 이를 공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채점위원회에서는 답안지 표기 과정에서 컴퓨터 사인펜 번짐으로 인해 해당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답안지 중에서 중복 표기가 나타난 답안지에 대하여 육안으로 최소 3회 이상 확인하였으며 컴퓨터 사인펜 번짐 등으로 인한 특이 답안에 대하여 육안으로 최소한 4회 이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채점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작년 수능 및 올해 9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작년 수능 및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유사하여 평이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의 비율이 작년 수능 대비 감소하여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 영역, 탐구 영역,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난이도는 과목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과목 간 편차는 감소한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입니다. 먼저 현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투데이 손영경 기자님. 네, 이번 시험에서 만점자는 총 5명이고 재학생 4명, 졸업생, 재수생이 1명이었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이 1명이고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이 4명이었습니다. 학교 소속은 저희가 밝히는 것은 여기에서는 좀 다시 좀 어려움이 있으니 별도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님. 먼저 영어 말씀하신 대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것이 2018학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끔 출제 난이도 목표를 설정하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번 2026학년도에서도 적정 난이도를 목표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만 실제 결과가 의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원인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향후에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출제 과정을 검토해 보면은 이번에는 유난히 1차 출제를 마치면 저희들이 문항의 어떤 정답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난이도도 보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또 봐야 될 지점이 뭐냐, 사교육의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 문제지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기존의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수능 출제 과정에서 그러한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출제 과정에서 교체되는 문항 수가 다수 나온 거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항을 교체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러한 난이도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는 확인하지만 그러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봐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가 도입됐을 때 이러한 그 1등급 비율의 그 안정적인 그 비율이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성취평가제에서 10%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한 6%에서 10% 내외가 나왔을 때 큰 논란 없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목표치를 두고선 출제 방향을 잡고 나갈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영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문항의 유형들이 뭐 빈칸을 채우는 문항이라든지 빈칸을 추론해서 채우는 문항 또는 간접 쓰기의 문항 등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문항들이 예측치, 목표치보다 정답률이 좀 다소 낮게 나오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항들에 대한 난이도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최고 표준 점수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1등급의 그 어떠한 그 만점 비율이 줄어드는 그 요인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최상위권의 변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
좀 더 어떻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점자의 숫자들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데, 그랬을 때 작년도에도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오히려 금년도 결과치에서는 이러한 최상위권의 변별이 좀 더 전반적인 수준은 전년 대비 하향됐지만 최상위권의 변별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라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현장. 숫자만 말씀드리고 몇 건 정도에 대해서는 채점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인펜, 컴퓨터 사인펜은 시도 교육청에서 자체 구입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을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이러한 교육부, 시도 교육청, 평가원이 함께 협의해서 이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좀 면밀히 살피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전체 사인펜 번짐 현상의 건수에 대해서는 채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 사인펜 번짐과 관련된 사항에서 그러니까 학생이 표기한 답안이 이제 중복 표기된 사항이 그 판독기에 의해서 전체 답안 중에서 중복 표기된 답안의 숫자가 12,822건입니다. 그래서 이 판독기에 나온 결과들을 육안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사인 번짐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라든가 국민신문고, 수능 홈페이지에 이의 제기한 사항들을 민원 사항들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복 표기된 12,822건에서 한 426건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중복으로 확인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컴퓨터 사인펜 번짐 혹은 잉크 떨어짐, 그 다음에 수정 마크에 의해서 번짐으로 확인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총 82건입니다. 그래서 82건에 대해서 최소한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투데이 손영경 기자. 지금 그렇게 오류 문항이라고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신청이 들어온 문항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러한 오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외부 그 관련 과목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최종적인 이의심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답에는 문제가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최종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점을 최종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문항의 오류 유무와 무관하게 학생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좀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네, 이 정답에 또는 오류 유무에 대한 심사 권한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가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그 이의 신청 실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최종적인 문항 오류에 대해서 판정을 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죄송합니다. 예, 그 더팩트 조채원 기자님 질의와 유사한데 사인펜 잉크 문제가 있었던 답안지는 몇 건이고 이 가운데 정답 처리한 건이 몇 건인지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아까 답변 드린 바대로 사인펜 번짐, 컴퓨터 사인펜 번짐으로 의한 중복 표기가 우려되는 사항은 전체 82건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유관 판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채점을 진행했고 그 채점의 진행에 있어서 어느 건은 정답으로 처리하고 어느 건은 정답으로 처리 안 했다라는 부분들을 사안이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택 과목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떠한 과목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또 특정 과목에서는 일부 이제 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난이도를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출제 방향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수험생들의 당해년도 특성에 따라 그 일종의 표준 점수 최고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탐에서는 일부 과목에서 동점자들이 발생해서 1등급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탐과 과탐 사이에 어떠한 편차도 이번에는 최소화되었고 또 사탐과 과탐 내의 과목들 간의 그 표준 최고 점수 차이도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오히려 이러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특정 문항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학생들이 국어 영역에서 어려웠던 그 분야는 주로 이제 독서 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독서 금년도 지문은 사실 EBS 연계해서 이미 EBS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지문들을 연계해서 출제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출제진들은 EBS와 연계했기 때문에 그 소재나 내용이 친숙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러한 지문에 대해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놓고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서의 그 학생들이 어려웠던 지문들은 이러한 빈칸 추론하기라든지 간접 글쓰기와 같은 그런 문항에서 좀 정답률이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인펜에 어떤 잉크가 떨어졌을 때 그 1, 2, 3, 4, 5번 마킹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외에 떨어지는 것은 전혀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 올바르게 채점이 되고요. 혹시 어떤 잉크가 떨어졌을 때 그게 번호에 떨어져서 중복 표기가 됐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그런 것들이 학생의 그러한 실수가 아닌 그 사인펜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저작권법상에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저작권료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외국의 원문 등을 활용할 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좀 더 살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네, 먼저 선택 과목별 이제 성적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수능 이 시험 제도가 설계된 부분이 어떤 선택 과목별 점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이런 표준 편차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학생들에게 성적이 단일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단일하게 제공되어 있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 선택 과목별 성적표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진로나 적성에 맞는 학습을 선택하는 데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연구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공개할 건가 하는 것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또는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신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워낙 많은 학생들과 시험장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매년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시도교육청 또 학교 현장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고 철저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고 또 연수하고 또 부족한 어떠한 그 규정이나 지침들은 좀 더 보완해 나가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 그 강사님들이 브리핑하실 때 그분들은 대단한 전문성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나 평가원의 어떤 방향에 맞게끔 이러한 그 분석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브리핑을 할 때는 사전에 브리핑 전에 다 문제를 보고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이제 출제 전략이나 목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수험생들 또 N수생들의 참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특성을 좀 분석하고 또 전년도 수능의 어떤 그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 난도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년에 가장 안정적으로 시행됐던 그런 과정들을 면밀하게 살피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 이제 표준 최고 점수가 좀 올라갔지만 사실은 등급 컷 점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최고 점수는 한 7점 정도 상향, 8점, 7, 8점 정도가 상향됐지만 컷 점수에서는 한 2점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그랬을 때 최고 점수를 좀 더 낮추려고 그러면 난도 문항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보면서 또 현장에 저희들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이 끝나면 현장 선생님들로 구성된 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들의 좀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난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러나 뭐 자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학교 교육과정 또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서 가르쳐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 출제가 적절하다라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출제의 방향을 잡고선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 현장 질의. 그 사인펜은 동일한 업체는 아니고 시도교육청별 아마 그 입찰에 들어온 업체 사인펜들을 선정해서 그 구입 배부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이번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됐던 부분들은 우리 시도교육청과 또 교육부 평가원 합동으로 원인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일각에서 납품 계약이 투명하게 공개돼 시도교육청에서 구매한 그 납품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원이 말씀드린 적절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되는 거는 그러니까 사인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 업체가 맞는데 이번에 시도교육청별로 들어온 그 업체의 사인펜은
여러 업체에 사인펜들이 들어왔는데 문제가 된 것은 한 업체에 사인펜이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컴퓨터 사인펜 번짐 현상에 대해서 총 82건이고요. 82건 사례에서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답안지에 잉크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답지 이외에 공백에 잉크가 떨어진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지 이외에 잉크가 떨어진 부분들은 정상으로 채점이 되어졌고요. 그 선택지에 잉크가 떨어진 경우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학생들에게 원칙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채점을 진행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일경제 이용익 기자님. 경우 그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채점을 했다라는 게 학생이 직접 그 마킹을 한 것과 펜에서 센 것과 이런 것을 구별을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까? 예, 구별이 되는 경우는 구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사안별로 채점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학생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채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진행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을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